예, 이 비스커스 댐핑, 비스커스 댐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에너지 소상. 그래서 비스커스 댐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비스커스 댐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X 닷 D에 비대한 걸 비스커스 댐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예, 그랬을 때 X하고 S 닷을 이제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WD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F가 이제 결국은 힘이고, 이게 거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바퀴 돌 때, 즉, 한 주기 돌아왔을 때까지 그 힘을 다 적분을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에너지가 솟아내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X 닷가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렇게 이제 코사인 제곱으로 표현이 됐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됐었죠. 파이 C 오메가 X 제곱. 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략 보시면, 일단 솟아낸 에너지는 X가 크면 크겠죠. 그쵸? 이게 거리가 멀리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클 거고요. 그 다음 댐핑, 요 C가 크면 크겠죠. 그쵸? 댐핑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솟아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오메가는 그 주파수니까 결국은 같은 거리를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이제 또, 그 에너지 솟아나는 게 더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조넌스에서는 여기가 조금, 이 오메가가 이제 오메가 n이 돼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게 됩니다. 뭐 요거는 간단하게 표현만 바꾼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요거를 이제 한번 그래픽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뭐 순서대로 봅시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요. x 닷를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코사인은 이제 사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어, 결국 이제 x하고 fx 그거 이제 결국 이제 그리려는 것들 먼저 보면, 예, 이렇게 결국 이제 x하고 ft의 어떤 함수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목적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x하고 스몰 x하고 ft 요거에 이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라지 x는 요 x 앰플리튜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 x 다트가 이렇게 코사인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사인을 원래 이제 x가 사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x로 이제 바꿔줍니다. 미리미리 바꿔줍니다. 즉 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결국 오메가 t를 그냥 x로 이제 좀 바꿔주는 거죠. 이걸 x로 바꿔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댐핑 포스는 cx가 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c만 곱해주면 되죠. c만 곱해주고 이거를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서 묶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요거를 이제 양변을 나와서 x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요건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결국은 엘립스가 되죠. 그렇죠? 엘립스가 돼서 결국은 요 에너지 소산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요게 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갈 때 이렇게 갈 때 이제 여기가 한 1이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갔을 때 여기 한 1이 되는 거고, 그다음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지금 이제 요 일이 이제 여기가 되죠. 네.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네. 여기가 이제 갈 때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플러스고, FD도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올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FD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죠. 결국 요 면적이, 여기가 이제 소산된 에너지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 C가 0이다. C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C가 0이면 FD도 0이 되죠. 그럼 FD가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FD가 0이니까 이렇게 되죠. 올 때도 마찬가지 0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딱 붙어버리죠. 단축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소산된 에너지도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스프링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스리스 스프링이라고 이제 얘기를 지었고요.
그렇게 이제 스프링 포스까지 더하면 여기가 이제 FD 플러스 KX 하면 이렇게 이제 기울어진 그런 엘립스가 나타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요 면적입니다. 결국은 이 면적이 이제 두 개랑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스커스 댐핑인 경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정의했던 이 비스커스 댐핑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생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프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그 여러 가지 댐핑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제 사이클당 댐핑 캐패시티, 로스 코피션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많아서요. 스킵하고요. 이 부분도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스킵하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한번 그 눈여겨볼 만합니다.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퀴벌런트 비스커스 댐핑이라는 건데 뭐냐면 댐핑이 다 비스커스 댐핑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죠? 그때 대표적인 게 마찰력 같은 거잖아요. 그런 댐핑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댐핑, 이제 프릭션 댐핑이죠. 프릭션 댐핑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 X에 그냥 비례하죠. 그래서 X 다트가 아니라 X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게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운동 방정식은 항상 여기가 CX 다트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지? 어떤 경우는 또 X의 제곱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러면 이거에 준하는 어떤 이퀴벌런트를 찾아보자. 이퀴벌런트 찾아서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이퀴벌런트 하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이퀴벌런트 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어떤 댐핑을 그 비스커스 댐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에너지 손실이 있죠. 에너지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C 이퀄일 때고 그 다음에 이때 에너지 손실하고 그 원래 실제 에너지 손실하고 같게 대를 만드는 C 이퀴버런트를 찾는 겁니다. 실제 에너지 손실은 실제 그 댐핑의 정의에 따라서 충실하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스커스 댐핑에 대한 에너지 손실은 이제 앞에서 구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비스커스 댐핑에 의한 손실은 지금 좀 가려져 있는데요.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파이 C 이꼴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메가 X의 제곱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어떤 값이 있으면 C 이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어떤 X에 대한 이 세모가 어떤 X에 대한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는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한번 관심을 두고 보면 이 주요한 댐핑의 역할이 뭐냐? 댐핑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유 진동, 공진에서 앰플리튜드를 이제 제한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댐핑 앰플리튜드, 그때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돼요? X, 그때 X는 지금 요거는 이제 앞에 3.1에서 나온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요건 뭐 다시 유도는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국 이게 이제 크면 클수록 이 챕터 댐핑 레이셔가 크면 클수록 X는 이제 작아지는 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댐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 레조넌스 앰플리튜드를 이퀴벌런트 댐핑 요걸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은 이퀴벌런트 비스커스 댐핑으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C 대신에 C 이퀴벌런트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C 이퀴벌런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이제 비스커스 댐핑에 의한 에너지 소산 양과 그 다음에 이제 난 비스커스 댐핑에 의한 그 에너지 요게 이제 같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가 되는 거죠. 즉, 이퀴벌런트, 요거는 이제 비스커스 댐핑이니까 요 식은 앞에서 유도한 그거대로 쓰고요. 요건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걸 이제 오메가 D를 실제로 구해서 이걸로부터 이제 C 이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C 이퀄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진동의 공진일 때 X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일반적인 스피드, 플루이드에서 이제 요 정도 움직이는 경우는 요게 스피드의 제곱에 비례한대요, 댐핑이. 자, 요게 이제 그런 거 특징이죠, 그렇죠? 요때 이퀴벌런트 댐핑을 이제 계산을 해라.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 레조넌트 앰플리튜드를 구하라, X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댐핑 포스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주의하게 봐야 되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는 CX 같다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CX, F는 사실은 그때는 마이너스 CX 같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 속도에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하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X 다트 이게 이제 부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그때 붙여줘야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운동 방정식을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붙여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있죠. 네가티브 사인이라는 건 X가 이제 파저티브나 아니면 그 다음에 또 그 반대이거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모닉 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뭐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이거의 부호를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곱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에너지 소산이 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아까 에너지가 이렇게 됐을 때 뭐 한 사이클을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를 하고 요거에 이제 두 배를 취하는 겁니다. 두 배를. 이렇게 가정을 해요. x를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예, x 제곱이 dx가 예, 결국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dx를 dt로 바꾸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걸 여기다 넣으면 여기서 이제 x의 세제곱이 되고 sin x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sin x의 세제곱 적분 요거 어렵지 않죠? 요게 이제 sin 제곱을 코사인 1 코사인 제곱으로 하고 오메가 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sin 오메가 t 이렇게 해서 이제 치환하고 하면 되죠. 그렇죠? 요거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equivalent viscous damping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지금 요거랑 요거를 곱한 게 WD라고 했는데 WD가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여기서 equivalent를 WN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equivalent 뭐 여기다 넣고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때 지금 여기서 보면 요 C equivalent의 X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X가 나옵니다. 일단 X를 다시 왼쪽으로 넘겨서 루트를 씌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어떤 선형 댐핑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는 C라고 하는 건 컨스턴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X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흔합니다. 네. 자, 뭐 알겠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이제 쿨롱 댐핑. 이 쿨롱 댐핑이 이제 프릭션에 의한 댐핑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이를 이제 이렇게 앞에서랑 같이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롱 댐핑. 즉, 그 마찰에 의한 거는 WD는 FD 곱하기 4X. 이게 뭐냐면은 지금 결국은
4x니까 한 사이클이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x죠.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니까 네 번이 됩니다. 네 번에다가 마찰력은 컨스턴트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공식에 의해서 C 이퀴벌런트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앰플리튜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게 x에 대한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보면 식이 이제 식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c 대신에 여기를 넣어보죠. 근데 여기 하필 또 여기 x도 있고 또 x가 있잖아요. 우리 x를 구해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풉니다. 예. 뭐 양변 제곱하고 뭐 풀면 풀리기는 하죠. 그렇죠? 양쪽 제곱하면 x의 제곱 위에도 x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풀리긴 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죠?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차피 approximate 근사값입니다. 이게 정확한 값일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댐핑이 이렇게 된다라고, 즉 비스커스 댐핑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계산한 건데 실제 댐핑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실제 댐핑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가정한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풀려면 이때는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석적으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컴퓨터를 써서 델타 t만큼 이제 쪼개가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지금 오메가 n으로 갈 때, 여기, 예, 오메가 n으로 갈 때는, 예,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0이 돼서 무한대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지금 델타 ST입니다. 요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F0라는 걸 힘을 K로 나눈 거니까 이게 이제 델타 ST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댐핑이 있을 경우 그냥 비스커스 댐핑이 있을 때는 어떻게 무한대로 가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쿨롱 댐핑, 마찰력만 있는 댐핑은 이건 이제 무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이게 이제 무한대, 요게 이제 그 위쪽이 리얼이 되려면, 위쪽이 이제 결국 리얼이 되려면, 요게 이제 이보다 작아야 된다. 즉, 지금 FT가, 4FT가 결국 파이, F0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이, 결국 이제 어떤 X 값이 존재하려면, 이 댐핑 값이 충분히 작아야 된다라는 뜻이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쿨롱 댐핑이 뭔지, 이퀴벌런트 댐핑인지 뭔지를 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럭처럴 댐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꼭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돼요. 이게 진동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깔끔하고 아름답긴 한데 실제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저 댐핑이에요. 댐핑. 그래서 댐핑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이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럭처럴 댐핑은 뭐냐면 뭐 저항이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 이제 막대기 같은 거를 쇠막대기 같은 거를 여기다 고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운동을 시킵니다. 물론 운동을 하면서 공기 저항도 있겠지만 공기 저항은 상당히 미미하고요. 대부분 이제 스트럭처럴 댐핑, 즉 여기서 이제 발열이 되죠. 열이 나죠. 열이 나거나 이제 이 안에 이제 원자들 간의 마찰로 인해서
이게 이제 에너지가 솟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tructural matter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가 한 사이클마다 솟아된 에너지, 요거 이제 프리퀀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플리튜드, 요거의 이제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이 앰플리튜드가 커지면 그만큼 솟아된 에너지도 커진다. 아까 그거는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WD는 지금 아까 X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럭처럴 댐핑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운동 방정식 풀 때는 아까도 말한 그런 에너지 디시페이티드 요걸 쓸 수도 있고요. 이퀴밸런트 댐핑 해서 이제 요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아까 스트럭처럴 댐핑을 AX의 제곱 이렇게 알파 X의 제곱으로 가정을 하고 그럼 C 이퀴밸런트가 이렇게 되죠. 이때는 다행히 이게 상수가 되죠. 상수가. 그렇죠? 여기서는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도 x의 제곱,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상수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운동 방식을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뭐 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뭐 간단히 보시면 또 스티프니스가 그러면 이게 이제 컴플렉스 타입이다. 예.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나오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structural damping이 하고 예, 이 structural damping하고 이제 frequency가 또 컴플렉스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경우고요.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다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vibrating measurement instrument 이게 이제 아까 지진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도 특수한 장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다루지 않고 스킵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구조물의 어떤 진동, 요게 사실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은 지금 6월 2일이 맞죠? 2일 말 그때 공지 여러분 보셨죠? 그때 시간 안 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서 시험 때문에 좀 늦게 온다는 학생이 있어서 뭐 그 학생은 한 10분 정도 늦으면 그만큼 시간을 더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안 되는 학생은 없죠. 우리가 6월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6시 10분이었죠. 6시 10분. 네,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6시 10분 맞나요? 6시 10분부터 2시간. 뭐 상세하게 이제 어떻게 배치될지, 자리를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은 조만간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 인트로덕션에, 요게 조금 수학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미리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부분인데요. 자, 일단 충격량, 임펄스라는 거, 이거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렇죠? F 곱하기 델타 T라고 가정을 하고, 델타 T로 정의를 하고, 이게 이제 운동량의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가 이제 굉장히 미소량이 되면, 여기가 이제 M 곱하기 d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dV랑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충격량, 임펄스, F 곱하기 dt, 요걸 이제 F로 나누는 충격량을 F라고 정의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dV. 속도의 변화죠.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당구공이 가다가 이 충격량, 힘을 얼마의 시간 동안 가야 되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매스로 나누죠. 매스가 이제 작으면 속도 변화가 큰 거고, 매스가 크면 속도 변화가 작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예,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서 우리가 초기 변이하고 초기 속도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있을 때 프리 바이브레이션은 식이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됐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일단은 이때는 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요건 0이라고 가정하고 요것만 이제 띄어서 보면 요 x다트가 뭐예요? x다트. x다트가 이제 결국 속도잖아요. dv. 속도가 이제 결국 제로에서 얼만큼 변했느냐기 때문에 이게 바로 dv가 됩니다. 그래서 dv가 정의가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요 x제곱 다트 대신에 요걸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탁 넣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특별한 건 없고 요거를 F다트하고 HT로 이 뒷부분은 HT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HT라고 정의를. 이걸 왜 HT라고 따로 정의를 하느냐는 요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F가 지금 지금 DT 이렇게 되잖아요. DT니까 이게 이제 HT라고 하는 게 이제 요런 뭐 요건 이제 다시 나오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외적인 하중.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런 하중, 이런 거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런 거를 결국은 요거 이제 미소 기기를 따지면, 미소 막대의 이제 합으로 이제 따지면, 자, 이렇게 이제 F 크 사이하고 델타 크 사이,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이용을 하면, 예, 처음에 이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처음에 시간이 0일 때 충격이 가해집니다. 충격이 가해져요. 그러면은, 자, 여기 좀 크게 해서 봅시다. 예. 여기서 F0 델타 크 사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요게 결국 요걸 면적이잖아요. 면적. 그러니까 F0라고 하는 거는 요 높이고요. 델타 크 사이는 요 폭입니다. 폭. 요게 이제 아까 임펄스의 정의였잖아요. 앞에서는 이게 이제 델타 t, dt였는데 여기서 이제 t 대신에 또 다른 크 사이라는 거를 t축에다 정의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크사이는 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크사이 이렇게 되고요. 그때 xt는 아까 이제 정의가 요거였죠. 요거 정의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 대신에 요 첫 번째 거를 썼고요. 요거 첫 번째 걸 썼고 뒤에 거가 이제 ht가 요 나머지 밑에 거였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ht였잖아요. 그죠? 여기가 ht죠. 그 다음에 f는 이제 그대로 이걸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막대, 여기 막대. 이 두 번째 막대는 F2라고 합시다. F2. F1은 자, 이게 보시면은 F1에다가 이거는 0초에 딱 임팩트가 가해지니까 결국 진동, 빨간색이 지금 X죠. X는 이제 0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초에서 시작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정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1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 성분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h 대신에 t-1을 쓴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1초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t-1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초일 때는 여기가 ht-2초가 되는 거고 2초에 해당하는 걸 이걸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3은 마찬가지로 h를 3초만, 플러스 3초만큼 이제 평행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어떤 임펄스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그 영향을 이렇게 미소 막대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결국 이거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가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인이의 시간 요 t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실제로 임팩트가 이렇게 가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다 더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더해서 같이 나오죠. 하나만 나오진 않죠. 그렇죠? 요 t에서는 이제 요것도 더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네 번째 것도 되고 다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제타 t, t에서의 것은 자,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를 이제 다 더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각각에 대한 아웃풋은 임펄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놨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는 이제 두 개를 합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XT는 이제 이거를 결국 합친다라는 결국은 이제 적분을 하는 겁니다. 0부터 T까지.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데 적분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서는 T에서의 리스판스이기 때문에 여기 T는 살려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0, 1, 2, 3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게 결국 뭐야? 이게 이제 그 사이죠, 그 사이. 그 사이, 이 그 사이, 그 사이.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컨볼루션에서 이제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트랜지언트를 정리를 하는데 이제 적분을 쓴다는 거, 이게 이제 좀 다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인트로덕션이고 이거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교과서로 들어와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지나가 보면 임펄스라는 게 뭐냐? 임펄스라는 게 이제 타임 인테그랄, 즉 F하고 T를 인테그랄하는 거. 즉 이겁니다. 이제 어떤 임펄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결국 요거를 적분한 거. 요게 이제 바로 어, 임펄스가 됩니다. 우리말로 충격량이라고 하죠. 그렇죠? 충격량이니까 충격에다가 량이 붙으니까 량이 어떻게 그 면적, 그 양, 그거를 이제 따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델타 펑션 알죠? 델타 펑션처럼 매우 큰 매그니튜드인데 아주 짧은 시간에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이제 적분하면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이런 거를 이제 임펄시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델타하고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델타로 정의를 해서 이게 t가 델타 크 사이가 아니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크 사이일 때는 이때는 이게 greater than any assumed value. 좋죠. 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뭐 이런 뜻이네요. 자, 여튼 이거를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결국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델타 펑션의 어떤 정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델타 펑션을 이거를 ft하고 이렇게 곱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은 t가 크 사이일 때 빼고는 다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의하는 거죠. ft가 있는데 만약 여기가 이제 뭐 여기가 이제 3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사실 f3에다가 델타 t-3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t가 3일 때 빼고는 이게 다 0이니까 0으로 가다 딱 3일 때만 탁 올라왔다가 다시 쭉 간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 이제 t를 여기 아까 이제 3이었는데 예,
이거를 쭉 적분을 해보면, 즉 여기서 F 어, 약간 단위가 이거 좀 헷갈리네요. F. 잠시만요. 아, 음, 그렇죠. 이거를, 요거 이제 설명이,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결국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t가 크사일 때 빼고는 다 0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 0이고, 그, 요때일 때 이걸 적분을 하면, 즉, 이거죠, 지금. 우리가 요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거 바깥으로 빼고 다 적분하면 1이기 때문에 결국 F 그 사이가 되죠. 약간 헷갈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매스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매스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FDT는 MDV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매스에다가 임펄스를 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매스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속도가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 대해서 앞에서 구했었죠. 예, 여기서 아까처럼 이제 이게 이제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예,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 다트가 dv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걸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게 그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고요. 여기 댐퍼까지 있는 경우, 댐퍼까지가 있는 경우는 원래 식이 이제 이거였죠. 이게 이제 지금 이퀴션 2.6.17입니다. 요거 이제 좀 낯이 익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 네, 여기서 바뀐 거는 여기서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 요거 이제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요것만 남잖아요. 요것도 이제 0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요건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x 다트를 이제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요걸로 바꿔주면 뭐 이제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요거는 지금 이거를 누적을 해야 된다. 즉 어떤 그 사이가 t일 때 어떤 리스판스를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이 이 시점에서의 그 리스판스는 0초 있을 때 어떤 임팩트, 1초에서 임팩트, 2초, 3초, 사실 그 중간에 촘촘하게 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다 누적을 해서 이 T에서의 어떤 그 리스판스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잘 확인하시면 결국은 적분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즉 x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0에서부터 t까지 크 사이에 대해서 접근하는 요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즉 이제 t가 크 사이일 때 임펄스라고 하는 건 f 크 사이 델타 크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요걸로 인해서 이제 리스폰스 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거를 크 사이만큼 시프트를 했었죠, 그렇죠? 요게 이제 원래 여기가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ht 이렇게 되면 되는데 임펄스가 이 크 사이만큼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리스폰스도 이게 시프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ht 마이너스 크 사이 이렇게 이제 옮겨갔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것들을 다 이제 썸메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즉, 이걸 이제 다 적분을 하게 되죠. 예, 적분을 하죠. 여기 이제 델타가 이제 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적분을 하면 됩니다. 예, 정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다? 여기도 있죠. arbitrary force에 의해서 가진된 시스템의 리스폰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잠깐만 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이번 예제는 이런 스텝 펑션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했던 걸 다시 나열하면 언댐프드 시스템, 댐프드 시스템, HT 조금 전에 다 구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XT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인테그레이션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스텝 익사이테이션 포스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원래 이 F가 예,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요게 F0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바깥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HT, 요거가 이제 지금은 요거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써줍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맞죠? 요 H 대신에 이제 요걸 여기다가 T 대신에 T 마이너스 T 사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F 사이는 상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사인 요거 적분을 하면 되죠. 그럼 xt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결국은 여기 진동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n으로 이제 진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댐프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댐프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F0는 바깥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뒤에 것이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적분이 쉽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하면 된다라는 거고 적분은 여기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안으로 문제를 그냥 풀면 되잖아요. 이건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 익스터널 포스가 지금은 컨스턴트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놓고 요게 지금 우리가 특히 아까 이 적분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거 특히 언댐프트 같은 거 이걸 적분하려니까 이게 적분이 돼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적분을 하느니 그냥 미분 방정식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이제 이게 0일 때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이제 나오죠. 요건 바로 앞에도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요게 되겠네요. 이건 어차피 미분하면 다 0, 0 되고 맨 마지막에다가 이제 넣으면은 여기다 오메가 n의 제곱하면 이게 오른쪽에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니셜 컨디션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다 0이다. 라는 이니셜 컨디션을 넣으면 여기가 이제 조금 잘 안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큐가 아니라 숙제로 제가 포함을 시켜서 다음번 요 4장 숙제를 할 때 한번 여러분 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지금 해볼 수도 있고 이게 실제로 이제 0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이제 0 넣어보면
여기가 이제 0 되고요.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이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탄젠트가 이제 이게 코사인 psi 되잖아요. 코사인 psi가 되잖아요. psi가 되는데 탄젠트 psi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 그다음 제타. 그럼 요거는 1이니까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그래서 루트 요건 얼마요? 루트 1 마이너스 psi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맞죠? 아, 아무튼 1분의 이거니까 루트 2마이너스 사이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지금 여기하고 이제 곱해져서 없어져서 결국은 0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푸는 거는 뭐 수학적으로 풀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는 시작은 0이 되고요. 끝이 어떻게 돼요? 끝이 1로 이제 수렴을 하죠. 1. 1이 이제 이게 1이라는 거죠. 이게 1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A는 F0, K가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게 F0라고 하는 힘으로 지금 스텝 펑션이니까 F0는 힘을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결국 스태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0라는 힘을 K로 나누면 그게 이제 변이가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멈추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동을 하게 되고 이거는 오메가 n으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스텝 펑션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결국 계속 진동을 하는데 이제 멈추겠죠. 멈추고 마지막에 이제 늘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요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근데 변이가 아니라 힘이니까 뭐 조금 상상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여기에 어떤 F0라는 힘을 계속 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진동을 하죠. 그렇죠? 계속 진동을 하는데 진동하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게 잘 F0라는 힘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세워서 이게 이제 자중이라고 본다라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 여기 이제 mg라는 포스가 이제 가해진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베이스가 익사이테이션 되는 겁니다. 이거가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진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특히 장비를 어디에 올려놨는데 바닥이 움직인다. 갑자기 움직였을 때 이 장비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따질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지진 났을 때 건물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따질 때 이런 베이스 익사이테이션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어떤 갑자기 어떤 무브먼트가 있을 때 예, 근데 이제 요 어떤 무브먼트라고 하는 건 specified by 변이, velocity, acceleration 그러니까 이제 변이나 속도나 가속도 요걸로 정의된 어떤 이제 갑작스러운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진동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운동 방정식은 뭐 요건 앞에서도 세워봤죠. 그죠? 요게 이제 x만큼 늘어나면 이 땡기는 힘, 이렇게 땡기는 힘은 k에 이제 k에 비례하지만 또 y에는 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식은 이제 뭐 한쪽으로 다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 트랜스미서빌리티 할 때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이 g를 여기서 x-y 여기가 지금 x-y로 다 되기 때문에 g를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요것만 빼고 요거하고 요거는 다 이제 묶이죠. 이렇게 묶여서 요것만 이제 어떻게 x가 그대로 가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y 또다시 안 되는. 음, 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앞에서 그 지금 요게 이제 결국은 속도의 변화잖아요. 요거 대신에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y2다.
이게 결국 이것도 이제 지금 포스고 이것도 지금 포스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속도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그대로 넣으면 여기가 이제 y가 이제 고스란히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여기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앞에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기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또 이제 다른 예제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약간 적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좀 얘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질문, 뭐 건의사항이나 예.